자, 안녕하세요. 주식초보 홍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팟빵 방송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못했고, 제가 외부에 나갔다가 이제 좀 전에 들어와서,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 유튜브로 좀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 마켓 리뷰 앤 프리뷰는 유튜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매일 이제 이 팟빵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보는 것들, 무엇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그 매일매일 복귀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유튜브로 만들어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이 시장 종합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 코스피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합 종목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러면은 오늘은 뭐 약간 하락이 좀 많았던 하루네요.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07% 올라서 오늘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선물도 390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야간 선물 지수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 정도가 됐는데 야간 선물 지수가 진행 중이죠. 야간 선물 지수는 옛날보다는 굉장히 이제 연결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한번 멈췄다가 재개를 한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일단은 요게 내일 아침에 장 시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봐두시는 것도 좋겠죠. 1.2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 중이네요. 자,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장들이 지금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한 뭐 0.3%, 0.32%, 0.62% 정도로 빠지고 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0.04%, 뭐 강보합, 이쪽은 약보합으로 지금 진행 중이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새벽 4시에 FOMC가 있는데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월, 화, 수까지는 굉장히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방향성은 아무래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 오늘 수급은 개인만 샀네요.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를 했고, 거래소 코스닥이 좀 반대 성향을 보였지만 일단 저는 거래소를 기준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메이저 쪽 수급들은 좀 매도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연기금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22일은 너무 짧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0개의 캔들 혹은 240개의 캔들을 봅니다. 그래서 240개면은 1년치, 120개면은 6개월치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크게 볼 때에는 보통 240일치 차트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로 1400대까지 보고 쭉 보면은 엄청난 상승을 했죠.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올해의 여름에 이제 고점을 맞이하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네,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요 지점에서는 이제 약간 밴드를 만들면서 횡보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좀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또 여기서 이렇게 될 거냐 요걸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종합 차트 좀 보고 자, 그 다음에는 보는 게 제가 요거 시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키움증권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요 상태대로 어느 업종이 강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강한 부분인데 보면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쪽, 반도체죠.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이 지금 오늘은 좀 빨갛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래 대금도 많이 좀 거래 대금 순으로 이건 본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오른 것들이 보시면 전기전자, 의약품, 뭐 증권은 뭐 소소하고 의료 정밀 뭐 이런 쪽이 크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미래 전략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반도체와 IT전자와 그리고 한 꼭지가 바이오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업종은 우리가 항상 주도주를 만들 때에 그 두 개가 주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지 되고, 네, 일단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지도도 봐서 어디가 지금 강하고 어디가 뭐 약하구나, 이런 운수 장비, 운수 쪽 이런 쪽은 약하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철강 쪽도 좀 약하고 건설 쪽도 조금 약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 지도로 어디가 좀 주도인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이제 테마 성격은 저는 요렇게 봅니다. 이게 순위 분석이라는 메뉴에서 이제 오늘 전일 대비해서 오늘 얼마나 올랐나 해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스닥 전체를 보면은 당연히 잡주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등락률이 높겠죠. 물론 반대로 하락률도 그런 쪽에 중소형주들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승률을 보는데, 그래서 어떤 테마가 핫했나 오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일단 요것도 전 개인적으로 일단 코스피 먼저 봅니다. 코스피를 먼저 보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약주가 높았죠. 그래서 의료 정밀 쪽이 높았는데 제일 높은 게 오늘 일동제약이었어요. 일동제약.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항상 차트와 함께 보는데,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가파르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예, 뭐 찌글찌글 거리다가 거의 뭐 1년을 찌글찌글 거렸죠. 작년 12월부터. 그죠? 작년 12월부터 보유했던 사람들은 진짜 지옥 같았던 그런 아마 구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월 달부터 저점 찍고 올라오고 이걸 다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뭐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투자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에 먹는 치료제가 내년 4월쯤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일동제약이 지금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쫓아가지 마시고, 아무튼 요런 참 모진 세월을 견딘 자가 받는 보상이다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의료, 특히 이제 아까 어디 갔지? 여기 보면은 이런 제약주들, 구제약주들이 좀 많이 튀는 종목들이 좀 자주 보여요. 약간 이거는 이제 연말 연초 패턴인데, 일동제약, 뭐 경보제약, 유유제약, 뭐 신풍제약, 한올바이오, 뭐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의료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왜 오르느냐 그러면은 이제 연초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게 이제 1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기업이에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좀 아까 일동제약처럼 지금 뭐 전체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지옥이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도 차츰차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좀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아요. 내년에 아마 SK바이오팜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최소 저라면 이제 요 18만원 선까지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뇌졸중 관련 것도 내년에 아마 발표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이 바이오 관련된 컨퍼런스들이 많다. 그래서 구제약주 혹은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쪽 섹터나 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급 보는 건데, 요건 수급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어제가 이제 하루 걸 보면은 이렇게 시작일과 끝나는 날짜가 이제 해당 날짜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 SK하이닉스, 카카오, 신풍제약,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순으로 샀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기관 투자가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고 그걸 외국인이 받았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서 차트도 보시고요. 또 연결해서 보는 게 뭐냐면은 이 각 종목의 투자자별 이제 연속성을 봅니다. 연속성.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투신권은 계속 매도구나, 보험권도 계속 매도구나, 금융투자가 그저께부터는 이제 뭐 매도를 하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LG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근데 이렇게 튈 때가 있어요. 숫자가 튈 때. 그죠? 지금 뭐 평소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얼마인가요? 지금 뭐 100억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12월 14일 같은 경우 뭐 4천억,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갑자기 확 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뭘 찾아보셔야 되냐면은 뉴스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종목의 뉴스를 찾아보시고, 이 14일날 튀었으니까 이 날짜를 14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14일로 세팅을 하고 전체 뉴스로 해서, 광고도 굉장히 많은데 좀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좀 보시고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자,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본준 회장이 지분 정리를 해서 LG가 7%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서 LX로 계열 분리를 했죠. 그래서 그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한 마지막 블락딜들이 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본준 회장이 이 LG 지분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LG 쪽에서도 누가 갖고 있었을 텐데, 자, 요걸 매도를 해서 보면 LX 그룹은 구본준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4.18%를 매각했고, 자, 이 4.18%였던 거죠. 요 개인의 매도 분량이 4,300억치가 약 4.18% 요걸 매도를 했고, 그럼 받은 쪽을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받았네요. 외국인이 받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거래원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원. 그래서 LG의 최근 거래원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별로 해서 보시면은 어느 창구를 이용을 해서 이 구본준 회장이 매도를 했는지 보면은, 구본준 회장이 했지만 당연히 다른 기사들이 했겠죠. 그래서 이쪽 보면은 JP 모간 서울 쪽 매도 창구를 이용을 했다. 뭐 모건 스탠리 창구를 이용을 했다. 반대로 받은 이 외국인이 사용한 창구는 미래에셋, 그리고 뭐 키움증권 안 썼을 것 같긴 하지만 키움증권도 쓴 걸로 나오긴 하네요. 이 정도 물량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창구로 들어갔는지도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 창구에서 나오거나 빠지거나 그런 큰 단위의 그런 것들을 보실 때 기억을 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킹해 줬던 그런 것들 혹은 이런 블락딜로 갔던 것들, 매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여기까지 보셔야지 돼요. 여기까지 보셔야지 되고,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구본준 회장이 자, 이 4.18%를 매각을 해서 2.96%만 이제 갖고 있네요. 그래서 계열 분리가 됐다. 3% 미만 됐다라는 거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요걸 매도를 해서 뭘 샀겠습니까? 당연히 구본준 회장은 이제 LX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LX 그룹이니까 LX 뭐 홀딩스 쪽으로 샀겠죠. 뭐 이런 LX 관련주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이 반대쪽 작용 반작용 에너지에 따라서 이쪽이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아, 오늘은 이랬구나, 이런 저랬구나, 이런 뉴스들을 좀 보시면 되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는데 LG이노텍도 보시면은 어디가 올리고 있는 종목인가요?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많이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뭐 LG이노텍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매도를 하자고 했었는데 더 올랐는데 뭐 요건 제가 할 말이 없고 32만원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었는데 33만원까지 갔네요. 네, 그렇고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아모레퍼시픽도 엄청나게 지금 빠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중국 쪽에서 지금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4%대의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가 사주고 있나요? 외국인이 지금 이틀 들어왔고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연기금 쪽에서 좀 투자를 많이 했네요.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이런 뭐 ETF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물론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이건 합성 전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ETF는 논외로 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에서 오늘 뭘 많이 샀구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도가 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연속성으로 들어오는 데에 좀 올라타는 그런 전략도 취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FOMC가 이제 2시간 20분 있으면 발표를 하네요. 금리 인상 뭐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일단은 요걸 가지고 내일 우리 시장이 급락을 하던 급락을 하면 오히려 매수 찬스로 저는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